자동차가 재탄생되는 또 다른 현장을 찾아 인천에 왔습니다. 이곳은 전용 필름을 이용해 차량의 색깔을 바꾸는 랩핑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작업장 한쪽에 쌓여있는 형형색색의 필름들, 그 종류만 해도 무려 600가지가 넘는다네요. 랩핑에 앞서 필름을 재단하는 작업자. 굴곡이 많은 차들은 필름을 넉넉하게 재단해야 하지만 굴곡이 적은 차들은 10cm 정도의 여유만 두고 자르는 것이 재단 노하우라고 합니다. 시공하시는 분들은 필름의 로스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필름 가격을, 시공 가격을 줄이려면은 얘를 좀 잘 잘라야 되죠. 필름은 자동차의 가장 넓은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한 장을 통으로 재단해 옆면 전체를 붙여야 해서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필름 전체를 버릴 수도 있어 작업하는 내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네, 여기도 지금 우리가 열을 줘서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리지 않고 지금 이제 이 주름이 젖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펴주는 거거든요.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분명히 나중에 리스크가 쌓이세요. 늘어난 필름은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어 최대한 늘리지 않고 작업하는 것이 기술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단순히 필름을 붙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구부리고 바닥에 눕는 등 작업이 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직접 마감 부위들은 제 눈높이에서 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앉거나 구부리거나 눕거나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랩핑은 마감이 중요한데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필름이 떨어지거나 말려 올라갈 수 있어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눈높이가 맞지 않는데 손은 내려가고 있고 눈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제대로 잘릴 수가 없죠. 지금처럼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많고 손도 많이 가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기존에 이미 랩핑된 차량이 재랩핑을 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용이한 작업을 위해서 표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먼저 부품 탈거부터 진행합니다. 사실 랩핑은 필름을 붙이는 것보다 떼는 것이 더 힘듭니다. 오랜 시간 차체에 밀착되어 있던 필름을 떼는 방법은 기계의 도움이라고는 전혀 없이 온전히 수작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열로 필름을 녹여 손으로 잡아뜯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최대 1800도 이상 올라가는 공업용 드라이기를 들고 하는 작업은 뜨거운 열과 육체적인 피로까지 그야말로 이중고입니다. 이렇게 면이 넓은 데는 필름이 접착력이 아무래도 많이 강하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본넷, 트렁크 이런 부분들이 떼기가 제일 어렵죠. 많이 넓은 부분이 붙어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접착력이 그만큼 강하니까 떼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죠. 성인 남성 둘이 달라붙어 작업을 하지만 필름이 조금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 당겨야 하는 손가락은 물론 팔, 어깨까지 상당한 무리가 옵니다. 필름을 벗기는 시간만 꼬박 5시간. 인내심 없이는 힘든 작업입니다.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자동차가 서서히 원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작업할 때 보면 우리가 이게 보면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 물집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마디마다 물집이 다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손에 있는 물집이 작업하시다 생긴 거예요? 그렇죠. 매번 필름을 뜯을 때마다 이렇게 생기는 거죠. 지금 손마다 다, 마디마다 다. 그렇죠. 열을 주고 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위들이 다 있게 되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 걸레로 차체를 닦아주는 작업자들. 무결점 시공을 위해선 세차는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라고 합니다. 보기에는 면이 깨끗한데 만져보면 약간 시끌시끌한 끈적이가 남아있거든요. 그걸 제거하는 작업. 지금 뭐 뿌리시는 거예요? 알콜로 끈끈이를 냉각시켜가지고 잘 벗겨지거든요. 필름에 붙어있던 끈끈한 접착액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선 알코올로 닦는 작업을 최소 5번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알코올 청소가 끝나고 이번엔 차체에 강력한 바람을 쏘아 넣습니다. 틈새 같은 데 물이나 이물질 같은 게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물기가 있으면 필름이 안 붙거든요. 무려 8시간이 넘는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 검은색 자동차는 산뜻한 민트색으로 새 옷을 갈아입을 예정인데요. 면적이 넓은 본닛부터 랩핑 작업을 시작합니다. 공업용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 주름진 부분을 펴면서 본격적으로 필름을 붙여갑니다. 주걱을 이용해 필름을 밀착시키는데요. 주걱을 미는 방향이 어째 좀 비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필름 자체에는 이제 기포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형성이 돼 있고 이렇게 붙였을 때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 내포해 있는 그 공기층을 밀어주려면은 얘네들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막혀서 이제 필름이 찝히거나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가서 다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최대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집중한 작업자. 뭘 하나 봤더니 칼로 필름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차체에 직접 칼을 대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차체에 기스가 나지 않게 차체에 칼 등을 대고 커팅하기 때문에 차체라는 거는 일정하잖아요. 사고차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커팅 또한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차체에 직접 칼을 대는 것에 비해 안전하게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랩핑 필름 전용 절단끈입니다. 필름을 붙이기 전 절단끈을 먼저 차체에 붙인 후 필름을 위에 올리고 잡아당기며 잘려나가는 원리입니다. 최근엔 차체에 흠집이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오호, 생각보다 시원하게 잘리는데요. 아무래도 실이 아주 깔끔하게 잘리진 않아도 장점은 이제 뭐 차체에다 칼을 안 대도 된다는 실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칼처럼 깨끗하게 절단이 되죠. 기포 하나, 주름 하나까지도 신경 써가며 작업하다 보니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데요. 어느새 검은색 차가 민트색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랩핑 작업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범퍼입니다. 빠르게 작업을 끝내기 위해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동시에부터 작업을 진행합니다. 범퍼는 굴곡이 많고 마감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작업도 제일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작업하는 자세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다른 부위들은 차체에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 얘네들은 아무리 저희가 사다리를 꼼꼼히 묶었다고 하더라도 움직여버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누워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힘들지 않나 싶어요. 새로운 차 한 대가 작업장으로 들어옵니다. 자세히 보니 문 쪽에 흠집이 있는데요. 사고가 난 차량 같습니다. 그런데 수리 없이 그대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실 랩핑은 색깔을 바꾸는 용도뿐 아니라 차량의 흠집을 가리는 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차량의 도색을 새로 하려면 수리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 면에서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간단한 판금 작업 후 랩핑을 하면 시간과 경제적인 면 모두에서 합리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랩핑하신 분들은 어차피 또 다시 랩핑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보장은 나중에 하실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는 꽤 넓은 부위에 흠집이 있었던 차량이 빠르게 사고 전 상태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한 작업이 컴컴한 밤이 돼서야 끝이 보입니다. 다른 차들에 비해 복잡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예상보다 작업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제 탈거했던 부품들만 제자리에 전부 끼워 넣으면 마무리됩니다. 평범한 검은색 차량이 산뜻한 민트색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작업자들의 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과연 차주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 차 맞아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 하시는 거 잘하셨죠? 후회 안 하시죠?
색깔 너무 이뻐요. 아, 제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고를 수 있고 뭐 원하는 색상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뭐 세차면이나 뭐 이런 관리 면에서도 훨씬 뭐 도장 이런 부분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네, 랩핑 쪽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환골탈태. 처음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자동차가 재탄생했습니다. 작업자들에겐 이 순간이 가장 뿌듯하다고 하네요. 와서 뭐라고 하실지 느껴져요. 얼굴 자체예요. 그냥 약간 입이 좀 이렇게 스마일 돼서 오시니까 아 뭐 됐다. 아 뭐 그냥 만족도에 그냥 피로가 다 풀리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요.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작업장. 이곳은 평범한 기성품인 자동차를 세상에서 하나뿐인 개성이 있는 나만의 차로 변신시켜주는 곳입니다. 작업자가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있네요. 도대체 뭘 하려고 부품을 모두 빼놓은 건가요? 밋밋한 이런 그냥 일반적인 거를 특수 필름이 있어서 그 필름을 수조 위에 띄우고요. 물 위에 띄워서 이런 물체들을 담가서 가지고 수압전사를 입힌다고 보시면 되세요. 수전사는 개성 있는 차를 갖고 싶어하는 트렌드와 형태가 복잡한 제품도 도색이 가능하다는 실용성이 맞물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거는 실내 내장재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뭐 외장재 중에서 뭐 립 스포일러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오고요. 휠도 요즘에는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고 또 작업도 많이 하는 추세예요. 수전사 작업의 첫 번째 공정은 제품의 세척인데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티끌 하나 없이 깨끗이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유분이랑 이런 때들이 다 없어져야 작업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나와요. 안 그러면 중간에 이제 뭐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막상 작업을 할 때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최대한 깨끗하고 잘 돼 있어야 저희가 작업할 때도 한 번에 확실하게 딱 돼요. 이것이 수전사에 사용되는 특수 필름입니다. 재단은 좀 여유 있게 잘라야 실수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달라요. 여기는 약간 무광 느낌이고 여기는 약간 유광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에 닿는 부분이 지금 유광 느낌. 이 부분이 물 쪽으로 닿으면 여기가 이제 윗부분이 녹게 되는 거예요. 수전사 작업 시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작업장의 습도와 물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엔 물을 꼭 데워줘야 한다는군요. 적정 온도가 한 25도에서 30도 사이쯤 되거든요. 30도도 좀 뜨겁긴 하고 28도 정도? 그 정도 온도를 유지를 해서 물이 적당히 미지근할 때 수전사 필름이 가장 이쁘게 녹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물을 좀 데워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필름을 넣기 전엔 물의 표면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광 부분이 아래로 물에 닿게끔 입수가 되고요. 좀 말리는 것 같아요. 네. 필름이 습도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서 항상 습도를 조절을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물의 온도에도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품을 필름 위로 내리는 작업자. 물 위에 띄어진 문양을 마치 도장 찍듯이 표면으로 눌러 담그면 어느새 무늬가 제품에 그대로 입혀져 나옵니다. 아니 이 마법도 아니고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네. 곡선 부분도 늘어짐이나 이런 게 없네요. 이게 늘어짐이 없는 거는 이제 기술 들어갈 때 디핑 각도에 따라서 이제 그게 좀 달라지고요. 어쩔 수 없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타고 들어가면서 늘어나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기술자들이 잘 작업해야 되는 거죠. 작업자가 바로 다음 제품 작업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야, 근데 이건 다시 봐도 신기한데요. 순식간에 표면에 필름이 붙어버리네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수전사 도색은 초밀착 상태로 필름이 입혀지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다고 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과 색깔로 도색이 가능해 디자인에 민감한 운전자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요즘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자동차 휠 제품의 수전사 작업.
보통 10kg이 넘는 휠은 속도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해서 작업이 더 까다롭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행히 한 번에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수전사 전과 비교해보니 다른 제품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안쪽 보시면 안쪽에 그 구석구석 다 깊게 잘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안쪽까지 이런 림 부분도.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한 상태면 나중에 세차를 할 때도 분진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잘 떨어져 나가서 세차도 훨씬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수전사 작업이 끝난 후엔 수압이 센 물로 다시 한번 닦아줍니다. 이 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거든요. 이 정도 수압에서 견딜 수 있는지 일단 1차적으로 보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도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한 80% 정도는 잘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에어건으로 되게 강력한 고압으로 쏘거든요. 그렇게 쏘았을 때까지도 괜찮다 하면은 완벽하게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도색이 완료된 후엔 지속력이 우수해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는데요. 건조입니다. 보통 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제품을 건조해야 벗겨지지 않는 상태로 완벽하게 경화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온에서 뭐 한 2시간에서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상온에서 또 한 2-3시간 더 하고. 그럼 대략 대여섯 시간 정도 건조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오후에 시작한 건조가 저녁에 늦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작업자가 탈거했던 부품들을 모두 제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전과 비교해서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이 느껴집니다. 작업이 다 된 상태에서 조립하고 나면 좀 저도 굉장히 이거 하길 잘했다, 이쁘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객분들이 이제 차를 찾으러 오셨을 때 보고서 진짜 하길 잘했다, 수전사 선택하길 잘했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좀 뿌듯하고 보람차고 그래서 되게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